안녕하십니까.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제가 지난번 마지막 동영상을 지난주 금요일쯤에 올린 것 같습니다. 거의 일주일 만에 동영상 올리게 되는데요. 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좀 일들도 있었고, 근데 일보다는 좀 실험적인 부분이 또 진행이 되었고, 특별히 뭐 다리 쪽 부분에 대해서 좀 실험적인 부분이 진행이 있었는데, 뭐 지난번처럼 이걸 딱 결론을 내려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그냥 동영상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오늘쯤 이렇게 올려봅니다. 오늘도 뭐 완전히 결론 났다기보다는 그래도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려봅니다. 일단은 그래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올린 동영상에서 제가 이렇게 약간 한쪽 발을 짚고 이렇게 골반 안쪽으로, 그러니까 다리 안쪽으로 이렇게 좀 밀면서 걸어보는 그런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죠? 자세를 취해서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실험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라고 여러분한테 한번 테스트는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도 사실은 그냥 한 3, 4일 거의 5일 정도 계속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조금 세게 했었습니다. 사실은 조금 세게 했었고, 뭐 3, 4일 동안 하다 보니까 좋았으니까 했겠죠. 트림 잘 나오고 피로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들면서 했는데, 한 5일차쯤 들어가니까 그저께죠. 뭐 며칠 안 됐습니다. 이틀 전쯤에 뭔가 이제 양쪽 안쪽으로 이렇게 오른발 짚을 때 이렇게 골반 안쪽으로, 그죠? 무릎 안쪽으로 이렇게 힘주고, 왼발 짚을 때 또 무릎 안쪽으로 이렇게 힘주는 그런 동작을 이렇게 해봤는데, 한 5일차 넘어가면서 뭔가 오른쪽 옆구리가 살짝 약해진다라는 느낌을 몇 차례 받았는데, 그래도 이런 뭐 트림이 잘 나고 하니까 계속 했었어요. 근데 다음날 자고 일어나니까 창자가 되게 불편해지는, 약간 뭐 표현하기 좀 못합니다. 그냥 창자가 이렇게 약간 뒤틀린다, 그냥 창자가 이렇게 약간 꼬인다라는 느낌으로 뻐근하게 이런 느낌이 오더니만은 또 막 배가 불편해서 좀 걷기 힘든 정도로 약간 그런 상황에 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자고 일어나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처음부터 막 확 이렇게 온 게 아니고 은근히 왔다가 이렇게 보니까 창자가 약간 뒤틀린다라는 느낌이 오면서 불편해서 좀 걷기가,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지더라고요. 허리가 구부러지면서 그러려니까 배가 아파서 좀 걷기 힘들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서 처음에는 잘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왜 안쪽을 했는데 한 5일 동안은 좋았는데 왜 이렇지 이런 생각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그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쪽으로 계속 이렇게 몰아보니까 결국은 한쪽 방향으로 계속 몰아가다 보면 이제 강한 쪽에서 약한 쪽으로 계속 몰아가는 거죠. 몰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이게 역전이 되는 상황이 나타날 거예요. 그죠? 역전이 되는 상황이 나타나는데, 벌써 5일 만에 그런 상황이 됐나 싶은 그런 좀 의구심이 들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보니까 이제 제가 바깥에 나가서 운동할 때 걸어 다녀 보니까 확실히 오른쪽 옆구리가, 오른쪽 골반 옆구리 바깥쪽이죠. 오른쪽 다리 바깥쪽이 약해졌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나 하면 그냥 느낌도 있었지만 걸어 다녀 보니까 오른쪽 발바닥이 발바닥 안쪽으로 자꾸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걸을 때. 그리고 오른 발끝이 자꾸 안쪽으로 이렇게 좀 몰리는 그런, 원래 발바닥이 이렇게 펴지잖아요. 그죠? 근데 똑바로 섰는데 이쪽 발이 자꾸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이 안쪽이 또 세졌구나. 일시적이겠지만은, 그거를 깨닫고 이제 오른쪽 다리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힘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양쪽 발을
양쪽 다리를 안쪽으로 이렇게 힘을 주지 못하고 한 이틀 동안은 왼쪽 다리는 안쪽으로, 오른쪽 다리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힘을 주는 거죠.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동영상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게 왼쪽 다리입니다. 왼쪽 다리 짚었을 때는 이렇게 안쪽으로 가고 오른쪽 다리 짚을 때는 골반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툭 밀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 다리 짚을 때는 안쪽, 이 허벅지 안쪽으로 힘이 오게 하고 오른쪽 다리 짚을 때는 골반 바깥쪽으로 이렇게 힘이 가게. 물론 저도 이제 왼쪽 다리가 조금 약한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걸어 다닐 때 왼쪽 다리는 이렇게 약간 무릎을 이용해서 무릎을 살짝 굽히면서 이렇게 안쪽으로 하고 오른쪽 다리는 굳이 안 굽히고 골반만 바깥쪽으로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서서히 이제 복통 이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풀어지면서 사라져 갔는데 사실 여기 하루 정도 제가 고생을 했거든요. 고생을 했는데 요게 조금 자원한테 그게 심해져서 어떤 대처를 했나 하면 발목에다가 모래주머니를 10g씩 넣었어요. 어떻게 넣었냐면 왼쪽 다리는 왼쪽 발목 안쪽 복숭아뼈 있는 쪽에 안쪽 복숭아뼈 있는 쪽에 왼쪽 다리는 안쪽이 약하다라고 판단됐고 오른쪽 다리는 바깥쪽 복숭아뼈 위에다가 양말 속에다가 10g짜리 와샤를 휴지에 이렇게 싸갖고 집어넣고 거의 하루 반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있으니까 한결 편하더라고요. 배가 아픈 게 거의 하루 정도 갔었으니까. 근데 그 이제 내가 오른쪽 다리 바깥쪽이 약해졌다는 걸 인식하고부터 이제 복통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잘 때도 약간 불편함이 있어서 이런 전략을 써봤습니다. 그냥 오른쪽 다리 바깥쪽이 약하니까 다시 전에처럼 물병을 오른쪽 골반뼈 위에다가 물병을 거꾸로 해서 이렇게 하나 기대고 또 팔은 여전히 왼쪽이 약하니까 잘 때 여기 왼쪽 갈비뼈 옆에다가 물병을 거꾸로 해서 이렇게 하나 기대고 이렇게 자보기도 하고요. 자는 중에 오른쪽 골반이 약해졌다는 느낌으로 그냥 약간 이렇게 골반을 살살 쳐주기도 하고 그렇게 자니까 잠이 어느 정도 불편하지만 잠을 자면서 다음날 일어나니까 통증이 거의 사라졌는데 생각보다는 빨리 오른쪽 다리가 이렇게 양쪽 다리를 안쪽으로 제가 지난 동영상에 안쪽으로 이렇게 무릎을 안쪽으로 툭툭 이렇게 하니까 왼쪽은 여전히 왼쪽 다리 바깥쪽이 셌어요. 세고 오른쪽은 원래는 오른쪽 바깥쪽이 더 셌는데 약해져 버리더라고요. 일단 그런 상황이 됐고 또 제가 이거 그냥 이게 원래 어느 쪽이 더 셌냐 이것도 알아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원래요 오른쪽 옆구리가 확실히 셌던 사람이에요. 오른쪽 옆구리가 확실히 셌던 사람이고 그래서 옆구리 모래주머니 찰 때도 왼쪽에다가 계속 찾고 그죠? 그리고 애시당초 또 오른쪽 발이 뒷발이다 이래갖고 또 저는 처음부터 오른발이 뒷발이고 왼발이 앞발이고 이래서 오른발은 안쪽이 약하고 왼발은 바깥쪽이 약한 그런 형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오른쪽 발은 안쪽으로 자꾸 힘주고 앞꿈치 쪽에 힘주고 왼쪽 발은 바깥쪽에 힘주고 뒤꿈치 쪽에 힘주고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 접근을 했었거든요. 그게 나중에 이제 왼쪽 다리가 힘을 내면서 바깥쪽이 세지고 또 왼발이 앞으로 나가면서 이제 바뀌는 거죠. 다리 혈액의 흐름이 바뀌면서 이제 다시 또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좀 혹시나 여러분들이 좀 오해는 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이렇게 해보는 거는 다리를 안쪽으로 해보고 이렇게 해보는 거 제가 필요해서 한다라고 보면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이렇게 앞뒷발 이렇게 맞추고 가도 큰 무리가 없던 그런 케이스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거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야 된다. 그 저희 아내의 상황이나 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사례들을 좀 이 부분에 팽창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더 확실한 어떤 조금 더 세밀한 어떤 그런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이래서 제가 계속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실험을 해보는 거고 조금 더 나은 방향을 찾아가 보는 건데 어찌됐든 그래 이런 실험을 하는 중에 이번에 또 중요한 걸 깨달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요한 걸 깨달았다. 왜냐하면 팽창의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물론 팽창도 이렇게 뭐 폐도 이렇게 맞춰줘야 되지만은 다리가 팽창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세다고 보거든요. 물론 팔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제가 한 7대 3 정도, 다리가 7, 상체가 3 정도 이렇게 바라보는데, 다리의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게 팽창을 풀어주는데, 그 개실염을 풀어주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다리가 불편하다, 뭐 발가락이 불편하다, 이래 골반 밑에 하반신이 자꾸 불편하다 이런 거는 뭐 항문이나 사타구니나 뭐 무릎이나 오금이나 종아리나 허벅지나 이런 쪽이 자꾸 불편하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그 창자의 팽창적인 요소들이 계속 창자와 다리의 혈액순환, 창자에서 다리로 내려갔다 올라오는 혈액순환에 문제를 계속 일으키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일단 창자 문제에 의해서 창자에 팽창이 생겼기 때문에 다리로 순환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창자도 혈액순환이 안 되고 다리도 혈액순환이 안 돼 버리니까 몸 전체의 혈액순환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로 말미암아 폐 문제도 생기고, 우리가 오른손잡이로 살았기 때문에 왼쪽 팔도 약해져 있는 거는 맞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하여튼 지금까지 뭐 전통적으로 이제 뭐 전통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은 앞뒷발 문제를 해결해 주고 또 오른쪽 다리에 피가 많으냐 왼쪽 다리에 피가 많으냐 양쪽 다리에 피를 좀 비슷하게 만들어 주면서 앞뒷발을 제자리에 동일선상에 갖다 놓으면 다리 균형이 맞지 않나, 이제 요까지 우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요까지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제가 지난 한 일주일 동안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이 앞뒷발 문제와 어느 쪽 다리에 피가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뿐만 아니라 안쪽 바깥쪽, 그러니까 전에는요 옆구리만 봤어요. 옆구리만 오른쪽 옆구리가 세냐 왼쪽 옆구리가 세냐 이것만 봤는데 안쪽이 세냐 바깥쪽이 세냐 이것도 있더라는 겁니다. 저도 이까지 들여다볼 생각은 애시당초 하지도 못했고 그냥 이번에 그냥 어떤 이유에서 제가 이제 양쪽 다리를 안쪽으로 무릎 안쪽으로 이렇게 힘을 주는 쪽으로 이렇게 해보다가 우연히 오른쪽 옆구리가 약해지면서 생각해 본 겁니다. 느껴본 거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다른 거 다 중요합니다. 앞뒷발 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오른쪽 다리에 피가 많으냐 왼쪽 다리에 피가 많으냐 이거 찾아내서 당연히 오른손잡이는 오른쪽 다리에 피가 많을 겁니다. 왼쪽 다리에 피가 적으면 또 비슷하게 만들어줘야 되죠. 그죠? 무게감을 걸어 다닐 때 뭐 왼발에 전해지는 무게감, 오른쪽 발에 전해지는 무게감을 잘 느껴서 왼쪽 다리의 무게감이
힘이 잘 안 들어간다 그러면 왼쪽 다리 중량을 올려줘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 앞꿈치, 뒤꿈치도 맞춰줘야 되고. 앞꿈치, 뒤꿈치를 맞추려면 좀 걸어 다녀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뭐 좀 제대로 바꾸려면 1시간 정도 걸으면 다리가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또 가만히 있으면 또 제자리 돌아가고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좀 제대로 하려면 하루에 막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걸으면 진짜 다리가 바뀌거든요. 똑바로 오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근데 이제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겁니다. 안쪽, 바깥쪽 문제가 분명히 있더라는 겁니다. 안쪽, 바깥쪽 문제가 분명히 있고. 이게 어떻게 봐야 되나. 하여튼, 이걸 맞춰줌으로써, 그러니까, 안쪽, 바깥쪽, 그러면 어느 쪽이 센지는 또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실험이 있을 수는 있죠. 여러 가지 실험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거울 같은 걸 이렇게 전신 거울 같은데 앞에 좀 옷을 좀 얇은 걸 입고 이렇게 한번 써서 골반이 바깥쪽은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그죠? 바깥쪽은 이렇게 밀어보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바깥쪽을, 허리를, 이 골반을 이렇게 밀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밀어보면, 만약에 바깥쪽에 차이가 별로 없을 때는, 밀어보면, 골반을 이렇게 밀어보면 차이가 없을 때는 비슷해요. 근데 한쪽이 좀 약하다, 한쪽이 좀 세다, 막 이렇게 되면, 센 쪽은, 만약 이쪽이 왼쪽이 세다 그러면 센 쪽은 이 골반이 뭔가 걸림없이 쑥 나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약한 쪽은 이렇게 가다가 약간 뻐근해지면서 안 가려고 해요. 이렇게 밀어보면. 센 쪽은 그냥 끝까지 가려는 성질, 그러니까 약간 이완되는 성질이 있고, 약한 쪽은 가다가 멈추려고 합니다. 가다가 멈추려고 하니까 약간 경직되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테스트를 해볼 수 있고, 그러니까 왼쪽이 이제 모래주머니를 또 채워보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모를 때는 왼쪽으로 모래주머니를 차보든 오른쪽으로 차보든 그렇게 해보고, 우리가 뭐 지금까지 뭐 오른손잡이들은 왼쪽이 좀 약한 그런 경향이 많았으니까, 물론 예외적으로 오른쪽이 약한 분도 있었습니다. 예외적으로 오른쪽 옆구리가 약한 분도 있었으니까, 하여튼 일단 그러니까 테스트는 해봐야죠. 테스트는 해봐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자, 이걸 뭐 일단 양쪽 다리, 그러니까 우리가 또 전반적으로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왼쪽 다리는 피가 부족하면서 안쪽과 바깥쪽이 다 약한 경향이 있다고 했죠. 저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그렇고 그런 경향이 있다가, 안쪽도 약하고 바깥쪽도 약하고 이런 경향이 있다 그래요. 저도 과도기적으로 왼쪽 바깥쪽이 약했던 적이 있고, 지금은 또 안쪽이 약했고 막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바깥쪽은 제가 계속 공략을 했더니만은 충분히 세졌어, 왼쪽 다리. 안쪽으로 조금 도와주고 있는데, 자, 이게 참 설명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왠가 하면 안쪽 바깥쪽도 이렇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몸이 더 차분해지는 게 확실해요. 몸이 더 차분해지는 게 확실하고, 뭔가 긴장감이 조금 몸에 느껴지는 긴장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뭐가 피가 부드럽게 흘러가지 못하고 뭔가 약간 걸리는 듯한,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몸이 약간 꼬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 듯 없는 듯 이런 게 있던데, 다리를 이렇게 안쪽 바깥쪽 다리마저도 개선을 해 놓으니까 전체적으로 피가 그냥 좀 부드럽게 흘러간다, 부드럽게 흘러간다, 이런 부분이 있다고 지금 느껴집니다. 느껴지고,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일단은 이런 생각, 저희 아내 같은 경우 사례가, 제가 뭐 저희 아내하고 또 이제 옆에 있으니까 제가 자꾸 얘기를 나눠보는데, 저희 아내도 그런 얘기를 해요. 저희 아내도 원래 오른쪽 옆구리가 되게 센 사람이었는데, 뭐 왼쪽 옆구리에 되게 무겁게까지 찼었거든요. 거의 뭐 750, 뭐 이까지도 찼던 적이 있었는데,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많이 개선이 됐는데, 아직도 왼쪽 옆구리에 차고 있어요. 왼쪽 옆구리에 차고 있고. 많이는 안 차고 있습니다. 거의 뭐 한 6, 70, 80, 그 정도 차고 있는데, 이제, 오른쪽 다리 안쪽 바깥쪽, 왼쪽 다리 안쪽 바깥쪽. 저희 아내 같은 경우도 오른쪽 다리는 바깥쪽이 세요. 바깥쪽이 세고 안쪽이 약하다. 그리고 왼쪽 다리는 바깥쪽도 약하고 안쪽도 약하다. 근데 바깥쪽도 약하고 안쪽도 약한데 안쪽이 더 약하다. 왼쪽 다리는. 근데 가만 생각하면 또 왼쪽 다리 바깥쪽에는 이게 모래주머니가 채워 있잖아요. 옆구리에. 그게 이제 힘을 좀 내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하여튼, 숫자로 이렇게 나타내 보면 이렇게 나타나요. 왼쪽 다리 안쪽은 0이라고 아주 약하다. 0이고. 왼쪽 다리 바깥쪽은 1이다. 1. 오른쪽 다리 안쪽은 1이고 오른쪽 다리 바깥쪽은 2다. 그러니까 이제 숫자로 표현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이렇게 대화 중에 그 왼쪽 다리 안쪽이 제일 약하고 바깥쪽은 1이고 오른쪽 다리는 안쪽이 1이고 바깥쪽이 2다. 그 저희 아내가 이제 우연히 그렇게 표현했는데 저도 되게 거기에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가? 저는 솔직히 이제 지난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계속 실험을 하면서 맞춰보려고 계속 나름대로 노력했거든요. 노력했다 보니까 지금 솔직히 이제 차이를 잘 못 느끼겠어요. 그냥 1, 1, 1, 1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1, 1, 1, 1. 근데, 그러면서도, 지금은 진짜 제가 구분을 잘 못하겠어요. 그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거, 오른쪽 옆구리가 좀 약해져 갖고 계속 밀어제껴. 또 다리에 피는 왼쪽 다리에 약간 부족한 것 같고 왼발을 꾹 누르면서 또 오른쪽 옆구리를 막 계속 밀고 앉아 있을 때도 밀어주고 누워 있을 때도 물병을 기대 놓고 또 이렇게 누운 채로 왼쪽 등짝에 힘을 주면서 골반을 이렇게 막 밀어보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제가 오른쪽 옆구리가 약해져 본 적이 하여튼 2번 있었습니다. 2번에. 물론 예전에도 한 번 있었는데 그 왼쪽을 강하다 보니까 오른쪽 옆구리가 약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균형 잡기 상황에서 제가 초기에 오른쪽 옆구리가 또 약해져 갖고 오른쪽 옆구리에 한 250을 며칠간 찼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동영상에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며칠 차다가 또 오른쪽이 세져 갖고 또 왼쪽으로 차고 막 이랬었거든요. 이제는 이제 왼쪽 바깥쪽이 좀 튼튼해졌는지 근데 하여튼 지난 일주일 동안 왼쪽 다리는 바깥쪽이 세갖고 안쪽으로 계속 힘을 주고 오른쪽 다리는 처음에는 안쪽으로 힘을 주다 보니까 바깥쪽이 약해져 버려갖고 다시 바깥쪽으로 힘을 주고 이렇게 계속 조정을 하다 보니까 네 군데가 오른쪽 다리 바깥쪽 안쪽 왼쪽 다리 바깥쪽 안쪽이 다 비슷해진 것 같아요. 비슷해진 것 같고 이게 옆구리에 전해지는 힘이 그러니까 옆구리라고 하니까 양쪽 바깥쪽 옆구리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 사실은 옆구리를 대표할 때 저는 이쪽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쪽은 이 골반뼈 가운데 이렇게 뾰족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앞쪽에 약간 앞쪽에 양쪽 그죠? 뾰족 튀어나와 있는 골반뼈 있어요. 그쪽 부분, 그러니까 그쪽 부분이 걸어 다닐 때 이렇게 뒤뚱뒤뚱 걸어 다닐 때 그쪽에 전해지는 힘이 있어요. 그쪽에. 그러니까 왼쪽이 세면 오른쪽이
약간 허전하다라는 느낌이 있으면서, 그죠? 허전하다라는 느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깥쪽은 그 골반뼈 톡 튀어나와 있는 부분, 그 부근을 제가 한번 느껴봅니다. 기도도 그렇게 하고. 안쪽은 특별히 뭐 어느 지점이 없이, 그러니까 이 다리 안쪽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 다리가 몰려드는 사타구니 쪽이에요. 사타구니 안쪽이에요. 그 깊숙한 쪽이죠. 그 사타구니보다 더 들어서 골반 안쪽으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관절, 그러니까 이게 골반과 다리를 연결해주는 그 고관절을 기준으로 해서 안쪽과 바깥쪽이 어느 쪽이 세느냐, 사실은 이런 게, 이 고관절도 이렇게 붙들어주는 근육이 굉장히 복잡해요. 안쪽에서 잡아주는 근육이 있고, 바깥쪽에서 잡아주는 근육이 있거든요. 근데 안쪽 근육이 약해져 버릴 수도 있고, 바깥쪽 근육이 고관절 속에 그렇게 약해져 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대칭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 대칭이 너무 안 맞으면 뭐 좌골신경통이나 뭐 앉아 있을 때 다리가 불편해지는 좌골신경통이나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죠. 이게 근육의 균형이 안쪽 바깥쪽과 또 앞쪽 뒤쪽 다리 균형이 안 맞아 버리고, 또 피의 흐름이 오른쪽이 너무 많고 왼쪽에 또 피가 흐름이 너무 적어 버리면 이것도 좌골신경통, 다리의 불편함, 뭐 통풍, 무릎 관절염, 다리에 오는 여러 가지 신경통적인 증상들을 유발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아가는 입장에서는 더 복잡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더 세밀해지면서 찾아오는 몸의 긴장감 완화나 또 건강적인 측면의 향상은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잠깐만 쉬었다가 다시 동영상 올리겠습니다.